자, 여러분 23페이지 과세 대상인데 21페이지 맨 마지막에 그 21페이지 동그라미 4번 있잖아요. 법인 설립 시에 예를 들어서 법인 설립 시에 만약에 90%를 취득했어요. 90%를 취득했는데 설립 시에 주주인과 그 특수관계인자들이 그랬다가 만약에 그 내부에서 주식이 전체적으로 내부에서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내부에서 얘네들 특수관계자끼리인데 병이 있는데 특수관계자예요. 자, 그럼 특수관계자인데 얘네들 전부 다 특수관계자인데 30% 만약에 얘들 주주인과 특수관계인자 주식이 30% 그 다음에 40%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있으면 얘네들 주주인과 특수관계인자 주식을 전부 다 합치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러면 몇 프로가 돼? 100%인가? 100%구나. 자, 30%.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설립시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설립시에 주식 취득을 했고 그 다음에 뭐 정이라는 주주가 예를 들어서 뭐 10% 갖고 있어요. 나중에 다른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만약에 10%를 추가 취득해가지고 100%가 돼요. 그러면 요거 100%를 자 과세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여기서 과점주가 설립 시의 주식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데 다만 이렇게 증가됐을 때 설립 시의 주식 취득은 과세하지 않지만 이미 과점주가 돼 있으니까 이때는 몇 프로만 10%만 과세를 해야지 100% 전체 과세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근데 얘네들끼리 작년 시험에도 나온 게 뭐냐면 얘네들끼리 전체에서 주식은 변동이 없는데 얘네들끼리 서로 주고받잖아요. 얘네들끼리 서로 주고받는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납세는 없어요. 요거는 이제 과세잖아요. 얘네들 내부적으로 여기서 과점들끼리 변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는 납세는 없어요. 다른 여기 이제 사원이나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 취득했을 때 이때 이런 거예요. 근데 하여튼 그러니까 복잡하니까 여러분들 또 작년에 시험에 나왔고 복잡하니까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또 살짝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일단은 그냥 내가 그러니까 아까 달리 막 다른 거 비교해가지고 설립시 이거 막 하면서 이거 생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어요.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애초에.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냥 그렇게만 딱 알아두고 넘어가더라고 그랬죠. 자, 23페이지 03번 테마입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 근데 질문을 잘했어요. 그 의문점을 갖고 또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해봤자 수많은 분들이 질문을 이미 했단 말이지. 그래서 자세히 막 설명할 필요가 좀 없어서 안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작년에 또 더군다나 나왔고 그래서요. 23페이지 봅니다. 03번 과세 대상입니다. 취득세는 어떤 것을 취득할 때 부과될 것이냐. 법에 을거가 되어 있는데 부동산 등과 토지건축물, 부동산에 준하는 것, 또 권리 등이 있습니다. 자, 우리 취득세 대상은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사람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것들을 공부했냐 그러면 갑이란 우리가 7080 세대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갑이 어린 시절에 고향은 포항 영일만 앞바다였고 어린 시절에 마도로스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꿈은 꿈으로 끝나고 서울에서 중견기업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삶의 회의를 느껴서 고향으로 낙향하는 과정을 3인칭 전지적 관점에 쭉 따라가 봤죠. 그랬더니 서울에서 뭐 팔고 갔어요?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를 타고. 자, 김해공항 간다고 그랬는데 어떤 수강생분이 또 포항광 생겼다고 쌤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또 포항광 간다고 그랬더니 또 아유 쌤 저희는 포항광 있긴 있는데 잘 이용하지 않고 김해공항 이용하는데 어쩌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왔다 갔다 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이제 차량을 타고 공항에서 포항 영일만까지 이동하고 도착해서 맨날 바다 보고 소일하고 그리운 바다 성산포라는 이생진 시내 시집도 제가 소개해드렸고 관련한 얘기도 쭉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술은 내가 먹었는데 취한 것은 바다고 수평선에 눈이 베이고 뭐 이런 얘기들. 그 다음에 빨강 등대 아래 방파제 걸터 앉아 해삼의 소주 두어 잔 고독이 방파제 펄떡이고 이런 얘기도 해드렸죠. 이 사람들 맨날 바다 보고 소일하니까 부인이 야 인간아 일지 마라 그래가지고 어부가 열심히 했죠. 선박 취득했어. 어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가 못하겠다 강원랜드 갔죠. 여행 떠났는데 강원도 정선에 가서 여기 강원랜드가 있잖아요. 여기서 카지노 하면서 아이템을 떠올려 보죠. 여기 사북관 태백의 탄광촌의 고무죽죽한 산들을 바라면서 아이템 떠오릅니다. 그래 여기 온 사람들 골프도 좀 치고 콘도 숙박도 하고 종합체육시설 운동도 하고 또 그 다음에 폼나게 승마도 하고 요트 탈 수 있는
분양권을 이런 회원권을 분양하는 복합 리조트사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들이었죠. 땅을 싸게 해서 광화권 취득해서 임목법에 의한 임목을 뭐로요?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하려고 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자 그래서 요 스토리 다 까먹었어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뭐 팔고 내려간다?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가 열심히 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못하겠다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식, 승마, 요트형권 분양하는 리조트 사건 폐강사들이었죠? 광화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토지 건축물은 좀 이따 자세히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항공기, 하여튼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다 대상이 되고 차량, 자 자동차 관리법상에 자동차에 하나지 않습니다. 원동기 장치에서 화물이나 승객을 실어 나르는 거면 다 대상이 된다. 그래서 기차, 케이블카 뭐 다 대상이 되고 오토바이 다 대상이 되고 선박, 물 위를 떠다니는 배면 다 대상이 되고 무체지상권 중에서는 어업권과 광화권이 대상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어업권, 광화권,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등 일체 무체지상권이 양도세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취득세에서는 다른 건 안 되고 저작권, 출판권, 특허권 이런 건 안 되는데 뭔데? 어업권, 광화권 권리 대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임목법에 의한 임목, 수목에 집단 대상이 되고 기계 장비요. 기계 장치 아니고 기계 장비, 건설 중장비라든가 등등 법에 열거되어 있는 기계 장비 대상이고 회원권 5가지, 골프, 콘도, 종합주택, 승마, 요트형권 대상이다. 그죠? 요거. 자, 스토리를 통해서 열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왜?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토지건축 팔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선박 쪽에서 어업권 쪽에서 골프, 콘도, 종합식, 승마, 요트형권, 골프, 그다음에 광화권 쪽에서 임목을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자, 교재 보겠습니다. 거기 주의를 보니까 있잖아요. 주의를 보니까 토지 보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 등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죠. 단순한 토사의 채취는 취득세상이 아니다. 뭐 모래 푸고 그럴 때마다 흙 풀 때마다 취득세 대상이 되면 안 되겠죠. 건축물은 무허건축물을 포함하고 당연히 실질과세원칙상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연장 같은 레저시설, 레저시설 나왔다 골프연장, 골프연장 같은 레저시설, 급수배수 도관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도 건물 이외의 시설물도 대상이 된다. 건축물의 부수에는 시설물이라고 해서 부대 설비를 말하는데 이 자체로는 대상이 아닌데 얘네들이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상이 될 수 있는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승강기라든가 건물에 부착하는 근거라든가 그런 것도 있잖아. 일정한 발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 부대시설 취득세상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 그래서 건축물에는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걸 주의합니다. 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장 대상이 된다. 그래서 어떤 모의고사 보니까 19타석으로 바꿔서 냈더라고요. 19타석 이상의 19타석의 골프연장은 취득세 대상이 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 20타석 이상이 한다니까 골프연장이. 자, 근데 그런 것도 내고 막 그랬다고 제가 뭐라고 했자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대상 가볍게 보시고요. 04번 테마 취득세 납세 의무자입니다. 별표 세게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납세 의무자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그랬죠, 올해? 나온다고 생각하고 잘 대비를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느냐? 별표 3개고 4번 테마 사실상 취득자가 되는 경우요. 자, 공부상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사실상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 취득세 대상입니다.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자에 하나한다 그러면 틀리고요. 다만 차, 기, 항, 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자는 납세의무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승기 취득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차기항소는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잖아요. 승기 취득자만이 납세의무자가 되고 또 꼭 표시되어 있는 거 보면요. 시험에 한번 나왔던 건데요. 갑소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 의리 채권 확보를 위해서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 보존 등기를 갑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는 갑에게 있다 그랬는데 요거 이제 공시법이나 민법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배워서 여러분들이 지식이 좀 쌓였으리라 믿는데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자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어떤 얘기냐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인데 건물을 신축했습니다.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그리고 채권자 을이 있고요. 채권자 을이 있고 얘가 건물 신축한 다음에 자기 명의로 등기 안 하죠? 이거 팔아버릴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러니까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가압류를 신청하고 자, 그랬을 때
가압류를 신청하고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관한테 가압류 등기를 촉탁하고요. 가압류 등기 촉탁하고 그러면 등기관이 요거 신축한 건물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아직 호적에도 안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보존 등기 명의자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누가 되는 거예요? 보존 등기 명의자는 채무자. 이 신축한 건물 보존 등기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신축한 건물의 취득세 납세무자는 당연히 누가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갑이 내야지. 얘가 취득세 납세무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들. 자, 그런 얘기. 계속 이어서 봅니다.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되는 경우요. 자, 가설한 자 X라고 되어 있는데 건축물에 좀 제가 대폭 생략해 놨어요. 우리 기본서에 보면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은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걸 말하는데 건축물의 조작 설비,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주체 구조와 일체가 돼서 효용 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2위자가 시설물을 가설한 경우에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누가 납세무자라고 했어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납세무자지 가설한 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가설한 자 X자, 가설한 자로 바꿔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엘리베이터 제가 그 옛날에 학원했던 청량리 역광장에서 강의했던 곳 그 6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 없어가지고 그냥 굉장히 내가 힘들었던 얘기도 해드렸고요. 수강생들이 6층까지 맨날 걸어 올라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옛날 오래된 건물이라 계단과 계단의 폭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어떤 건물은 보면 계단의 폭이 이렇게 뭐 별로 높지 않은 그런 건물이 있고 어떤 거는 그냥 폭이 굉장히 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 다른 웬만한 거 2계단 올라가는 게 1계단이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그랬었는데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 이런 거 자 가설을 하면 주체 구조와 일체 효용 가치를 이루고 원래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원래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 건물주가 원래 가설하는 게 일반적인데 가설한 자와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일치하는 게 건물주가 일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일치하지 않을 때 자 누가 납세무자 될 것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가설이 되면 주체구조부 건물과 일체가 되면 효용 가치를 이루게 되는데 가설한 자 임차인이 오고 가설해놓고 장사하는데 딴 데로 갔다 그러면 이거 뛰어서 갈 수도 없고 이거는 여기 딱 붙어 있는데 취득세 추징에 문제가 생겨요. 취득세 안 냈다 추징하는데 일일이 가설한 자를 찾아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붙어 있는데 효용 가치를 이루면서 그래서 주체구조부 취득자 2위자가 가설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본다는 말은 누가 납세무자인데 이 주체구조부 취득자, 건물주를 납세무자라는 거지 가설한 자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상속인 각자가 되는 경우 주된 상속자 X라고 되어 있는데요. 상속이요. 비상속인이 상속인한 유증, 유언으로 증여하는 게 유증이라고 그랬죠. 내가 죽으면 내 재산 전부를 다른 애들한테 한 푼도 주지 말고 막내 아들한테 싹 다 줘라 이거. 유증 포함해서 상속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 상속인 각자입니다. 대한이 민국이 만세.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납세무자가 된다. 그래서 주된 상속자 X라고 그랬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는 상속인 가운데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로 한다. X입니다. 주된 상속자 X입니다. 상속인 각자입니다. 대한이 민국이 만세. 상속인 3명이 자기가 상속받은 자산, 뭐 건물, 주택, 상가 각자 상속받은 물건에 대한 취득세 납세무자가 된다. 공동 상속의 경우 본문 보세요.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 공동 상속인들은 취득세 납부에 연대 납세무가 있다. 그래서 우리 연대 납세무 있는 경우 아까 과점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무가 있어요 없어요? 있고. 있다고 그랬지. 아까 과점주들 연대 납세무 있고. 그 다음에 또 공동 상속의 경우에 공동 상속인들은 주택 하나 부모님 돌아가셔서 갑을병정 4명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았다. 갑을병정 4명의 상속인들은 그 주택 취득에 대해서 취득세 연대 납세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연대 납세무 있다. 요거. 그 다음에 조합원이 되는 경우 봅니다. 지역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누가 납세무자냐? 조합원. 준공 때 조합명의 준공이 된다 할지라도 1104동, 1102호 자 갑이라는 조합원이 배정받았어요. 1102호는 누가 납세무자예요? 조합원. 조합원용 부동산은 조합원. 근데 비조합원용 부동산, 단지 내 상가라든가 일반 분양분은 누가 납세무자? 조합. 이런 거. 그 다음에 공유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공동소유자. 공유다 그러면 뭐 공동소유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소유자 각자가 납세무자가 되고 대물건이 수입자가 되는 경우 봅니다.
외국인 소유의 시설 대여 물건을 국내 이용자에게 대여하기위해서 수입할 때 누가 납세의무자? 수입하는 자, 수입하는 자. 자, 그래서 대여시설 이용자 X라고 그랬습니다. 대여 시설 이용자가 납세의무자 된다 X입니다. 대여 물건의 수입자, 수입하는 자, 수입자. 시설 대업자가 되는 경우 봅니다. 여신전면금융업법에 따른 시설 대업자가 건설기계나 차량에 시설 대여 등을 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령 규정에 따라서 대여시설 이용자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건설기계나 차량은 누가 납세의무자? 시설 대여업자지 대여시설 이용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수입하는 자, 대여시설 대여업자 얘네들이 납세의무자다. 넘어갑니다. 변경 시점의 소유자 봅니다. 차량기 장비 선박의 종류 변경 또는 토지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시점의 소유자다. 자, 그래서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지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후의 소유자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지입 차주가 되는 거예요. 제가 버스 하나 사가지고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정오표 받으셨나요? 아니, 한 번 나갔다 또 두 번째 나가는 거, 두 번째 나가는 거 받으셨어요? 네, 그러면 저한테 한 장 주세요. 그리고 저 이따가 같이 보고, 네, 이따가 취득시기 할 때 한번 봐야 되겠다. 아니? 그래. 자, 좋습니다. 이따가, 같이 보시고, 이따 취득시기 좀 볼 게 있어가지고, 좋습니다. 그러면, 이따가 취득시기 할 때 볼 거니까, 아니, 꺼내지 말고 지금. 이따 볼 거. 내가 꺼내라고 할 때 꺼내요. 자, 또 지금 또 꺼내가지고, 이따가 꺼내라고 할 때 꺼내세요. 납세의무자 계속 합니다. 24페이지.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돼요. 그러면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에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지목 변경의 경우에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 증가를 주겠다고 의지하잖아요. 그때 누가 납세의무자가 되느냐? 밭에서 대로 지목이 변경될 시점의 소유자지.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 아닙니다. 후의 소유자면 누가 될지 어떻게 알아요? 예. 그래서 지목 변경 후의 소유자 아니고 시점의 소유자다.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 시점. 토지 지목을 변경할 때 그 가액의 증가하는 경우에 종류 변경 시점의 소유자다. 이런 거. 그 다음에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는 제가 이제 요 얘기하다가 그러려고 그랬는데 제가 버스 하나를 사가지고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을 시켜요. 자, 그리고 운행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저하고 운수업체가 나눠가자요. 그럴 때 저를 지입 차주라고 하고 제가 사고 간 버스를 지입 차량이라고 합니다. 그럴 때 그 지입 차량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운수업체, 명의자가 아니라 명의자인 운수업체가 아니라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그래서 종류 변경, 지목 변경, 아이고 이게 왜 자꾸 위에 그 기계장비나 차량을 기계장비 대여업체 또는 운수업체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해당 기계장비나 차량의 구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차주대장 등에 비추어 기계장비나 차량의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따로 있음이 입증될 때는 그 기계장비나 차량은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가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실제 취득대금을 지급한 자. 그래서 지입차주, 지입차량 같으면 된다는 거 이렇게 또 눈에 익혀두시고요. 자, 이제 또 이어지는 얘기들이 또 중요하죠, 여러분들. 또 시험에 최근에 또 25회 시험 때 신설이 돼가지고 25회, 26회 해가지고 29회까지 계속 좀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주.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 부동산 취득의 증여의제 봅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원칙은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정돼요. 포인트는 유상취득으로 보느냐, 무상취득으로 보느냐, 이게 포인트인데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취득세 세율이. 그래서 원칙은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아유, 배우자 직계존비 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그래서 대가관계 있다고 입증이 되는 경우에는 유상취득으로 보는데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부동산을 취득했다. 아버지 부동산 경매, 공매 넘어가는데 아들이 경락을 받으면 대가관계 입증이 되죠? 유상취득으로 보고. 그 다음에 파산 선고인이 처분되는 부동산을 취득한다. 법원이 개입되어 있으니까 대가관계 입증이 됩니다. 유상취득으로 보고. 3번 권리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다 키워드에 지금 짙은 색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교환은 금전 예상으로서 않고 서로 맞바꾸니까 부동산 같은 거 특히 맞바꾸면 공시가 되니까 다 드러나죠?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최근에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에 등기를 요하는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한 경우에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죠, 여러분들? 교환이니까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4번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을 위해서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 취득자 소득이 입증되는 경우,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 취득했는데 그것을 취득할 만큼의 소득이 입증된다거나, 니은번 소유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 취득했는데 자기 부동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아니면 자기 부동산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아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렇게 대가한 게 입증이 되니까 이런 경우도 유상취득으로 보고요. 이해하시면서 눈에 교도해야지 이런 것들. 디귿번 이미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과세, 비과세 감면받은 경우 포함해서 받았거나 신고한 경우로서 그 상속 또는 수승재산 가액으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도 역시요, 대가한 게 입증이 되죠? 아들이 아버지 부동산 취득했는데 장인어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을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또는 장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샀다는 게 입증되거나, 이런 경우에도 대가가 입증이 되죠? 유상취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는 다음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에 다 틀린 것은, 그래서 무상취득으로 보는 걸 깔아놓고 물어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여튼 요걸 또 유상취득으로 대가가 입증되는 경우인데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고 바꾸거나, 그죠? 그러니까 유상취득, 원칙은 하여튼 배우자 직계민속의 부동산을 취득하면 증여로 취득한 거 보는데 대가가 입증되는 이런 경우,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들을 꼭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담보 증여의 경우 채무 인수액에 대한 유상취득 의제. 이거는 뭐 양도소득세 할 때 제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부담보 증여예요. 우리가 뭐 부담보 증여는 여러분들이 그만하라고, 지겹다고 그만하라고 할 때까지 계속 제가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분이 그만이요. 이런 분이 있었는데, 안 돼요, 아직은. 그 본인은 알지 몰라도 더 모르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많기 때문에 아직은 더 해야 돼요. 그래서 부담부 중에 내가 여러분이 그만할 때까지 계속 합니다. 그랬더니 그만이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자, 하여튼, 아직은 그만할 때가 아니에요. 자, 한번 봅니다, 여러분. 부담부 증여 보니까요, 부담부 증여. 맨날 설명드리는 제가 똑같은 예. 시가 5억 상당의 토지를 갑이을에게 증여하죠. 증여자가 비고 증여를 받는 수중자 을이고. 근데 여기 이걸 다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3억 원 빌려 쓴 게 있고 차입금이 있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부담이 있는 증여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자, 증여자가 수증자한테 내가 5억 상당 토지를 증여할 건데 받을래? 아이고 그래. 야, 근데 그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서 빌려 쓴 3억 원은 네가 좀 갚아줘야 되는데, 알았어, 내가 알아서 갚을게. 그 말은 수증자가 이 채무를, 증여자가 갚아할 돈인데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하기로 했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증여자와 수증자 내들 세공관계를 말해봐라. 증여자는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 인수액 상당액 3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소득세 계산해서 납부할 의무가 있다. 양도소득세 양도에 해당하려면 반드시 사실상 유상이 전 대가 받고 해야 되는데 무슨 대가를 받았냐. 증여자는 공짜로 줬는데 자신이 갚아야 할 돈 3억 원을 수증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3억 원만큼 채무를 뭐하게 됐어요? 면하게 됐잖아요. 채무를 면한 대가를 받고 이전했다고 봐서 3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3억 원의 양도세 내는 거 아니죠? 부담부 증여 시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하는 거 배웠어요.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 곱해서, 그래서 양도 차익 계산할 때 부담부 증여는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재산가액과 양도 당시 재산가액과 증여받은 당시 재산가액은 이게 있고 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 시 양도차익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채무인수액 상당액이 양도가액이 된다. 했어요, 안 했어요? 했습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재산가액 곱하기 증여재산가액분의 채무인수액 곱해서 구한다고 했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어떤 간에 3억 부분에 대해서 양도세 계산해서 납부를 한 거가 있고. 자, 그럴 때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을 보면 증여자 입장에서 보면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대가한 있다고 봐서 채무면은 대가를 받았다고 봐서. 근데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취득세는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돼서 5억 전체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적용되는 세율이 달라지는데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대가한 있다고 봐서 뭐로요? 유상 취득한 것으로 보고 유상 취득으로 봐서 유상 취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수증자는 보시면 수증자는 전체 증여받은 재산가액에서 채무인수액 이외 자산이야. 저 사례 같으면 5억에서 3억 뺀
자, 이외 자산 나머지 부분 2억 부분에 대해서는 채무인수익 이외 자산 부분은 2억 부분은 공짜로 받았죠. 자, 그러니까 수동자한테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요. 근데 취득세 입장에서 보면 자, 채무인수익 이외 자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증여로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자, 그래서 무상취득에 대한 세율이 적용된다. 여기잖아요. 근데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만약에 부담보증이 있다 그러면 아버지가 대학생인 고등학교 2학년인 미성년자인 자녀한테 이런 부담보증이 있다 그러면 알았어요 아버지 알바해서 갚을게요. 결국 아버지 돈 갖다 갚으니까 배우자 간에 부담보증이 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채무인수액 수동자에게 인수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서 뭐가 부과돼요? 5억 전체에 대해서 증여하는 것으로 추정해서 증여세 부과된다고 그랬잖아요.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부담보증이 하면. 자, 그래서 취득세 입장에서도 보세요.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원칙적으로 유상취득으로 보는데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부담보증이 하게 되면 이 채무인수액 상당액은 자, 그 위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의 증여 의제 이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부담보증에 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에 그러면 증여로 증여받은 것으로 봅니다. 근데 다만 대가관계에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되면 유상취득으로 보는 거고요. 네? 채무인수액이. 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교재 보겠습니다. 부담보증의 채무인수액에 대한 유상취득 의제예요. 동그라미 1번. 증여세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보증의 경우 채무액 상당액 부분은 뭐라고요? 유상취득으로 보고. 다만 배우자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동산 등의 부담보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위에 그 규정을 준용하니까 대가관계 인정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보증여도 채무액 상당액 뭐라고요? 유상취득한 것으로 보고. 그 다음에 2번 위 일의 경우에 채무인수익 이외 자산은 공짜로 받았으니까 뭐로요? 무상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것이 다음 중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에다 틀린 거. 그때 정답 지문이 부담보증의 경우에 배우자 부담보증의 경우 채무인수익 이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다음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틀린 것은 정답 지문이 부담보증의 경우 채무인수익 이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얘 뭐예요? 무상취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정답이었죠?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에다 틀린 거에서 배우자 부담보증의 경우 채무인수익 이외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 얘는 뭐라고요?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니까 유상취득으로 보는 경우에다 틀린 거. 이게 정답이었잖아요. 자, 부담보증에서 채무인수익 이외 자산 취득한 경우. 그 다음에 이거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 시 증여의제는 마음 착한 삼형제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 왔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남겨놓고 가신 상속재산이 이만큼인데 이 상속재산에 대해서 3명의 상속인들이 있었죠. 가불병 3명의 상속인들이 협의에 의해서 분할로 각자 취득합니다. 그러면 자, 상속으로 인한 취득이죠. 각자 가불병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각자가 상속으로 취득한 부분에 대해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어느 날 마음 착한 큰형님이 뭐든지 있을 때 잘해야죠. 그렇잖아요. 부모님도 있을 때 잘해야지. 돌아가시고 나면은 아무리 백날 뭐 한다고 해봤자 뭐 소용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살아계실 때 좀이라도 맛있는 거 하나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보면은 제일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부모님들이 여기서 이제 이미 자식을 출가시키고 그래서 결혼시키고 뭐 그런 주부 수강생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제일 좋은 게 부모님한테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자식이 전화.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내 존재를 얘가 잊지 않고 있다. 날씨가 추운 날, 날씨가 무더운 날, 이렇게 뭐 덥냐 춥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잘 지내신지 이렇게 전화할 때 그럴 때 얘가 나를 걱정하고 있구나. 이런 때 굉장히 보니까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 존재감을 느끼고 그래서 얘가 잊지 않고 있구나 이런 거. 그런 게 제일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전화 요즘 다 무료인데.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그냥 사회생활 하다 보면 립 서비스 엄청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부모님한테 그런 립 서비스는 여러분들이 해도 되잖아요.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 착한 큰형님이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온 어느 날
정식 생활하다가 그렇게 그런 거 말 한마디 따뜻하게 못했고 막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고 그래서 울적해서 소주 한 잔 마시다가 동생들 생각이 나죠. 야, 우리 둘이는 그래도 먹고 살만한데 이 막내가 그랑 똑같이 우리가 나눈 게 이게 불공평하다. 막내한테 좀씩 더 주자. 그래서 상속재산이 분할이 됐다가 협의해서 재분할이 되죠. 네, 재분할이 됩니다. 그랬을 때 종전지분보다 줄어든 사람으로부터 늘어난 사람은 요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요 뭐라고요?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자, 이런 얘기. 재분할로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증여로 취득한 것으로 봐서 증여로 인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보겠습니다.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 취득시 증여제. 올해 여기 개정도 조금 있었어요. 자, 본문을 봅니다. 상속 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해서 등기등록 명의계서 등에 의해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돼서 등기등이 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해서 공동상속인이 협의해서 재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해 취득하게 되는 재산가액은 재분할에 의해서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서 여기가 포인트죠. 뭐라고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초과 취득하는 부분은 재분할로. 다만 다음에 어느 한에 대한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그러하지 않다 하니까 증여로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증여로 취득한 걸 보지 않으니까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는데 동그라미 1번 상속에 따른 신고 납부기 한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 올해 추가된 게 종전까지는 상속에 따른 신고 납부기 한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까지만 있었는데 올해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 여기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러니까 취득하고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 자, 신고납부기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우리 공부했던 분들은 지난 순환에 저를 보세요.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은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언제요? 6개월 내. 상속인 가운데 외국에 주소를 둔 자가 있으면 9개월 내 신고납부했잖아요. 요 기간 내 제가 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일주기가 다가오는 때로 마음 시작한 큰형 스토리를 엮었냐면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 이 6개월 내에 만약에 재분할이 있었다. 그러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때는 뭐라고요? 그때는 이제 증여받아 취득한 거 보는 게 아니라 뭐 상속으로 취득한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상속에 따른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증여받아 취득한 걸로 보지 않고요. 또 2번, 3번은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1번을 특별히 잘 기억하시고요. 2번 상속회복 청구에 소위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의해서 상속인 및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 상속회복 청구에서 그 다음에 3번 상속회복 청구에서가 뭔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여태까지 읽지 않았어요. 이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보세요. 그 다음에 3번 민법에 따른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에 의해서 공동 상속인들이 법정 상속분대로 등기 등이 된 상속재산을 상속인 사이에 협의문을 해서 재분할하는 경우라든가 뭐 이런 경우인데 하여튼 1번만 여러분이 좀 잘 기억합니다. 시험에서 상속에 따른 신고납부기한 내에 재분할에 의한 취득과 등기 등을 모두 마친 경우에도 초과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받아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 X입니다. 이런 걸 주의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사실상 지목 변경 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대지 중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 지목을 건축물과 그 건축물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취득한 것으로 의제 봅니다. 그 다음에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이요. 신탁법 규정에 따라서 신탁재산의 위탁자 지위 이전 경우에 새로운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이거. 다만 위탁자 지위전에도 불구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법령이 정한 경우는 뭐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연히 뭐 그렇겠죠. 이런 거 단서는 실질적인 이전이 있어야지. 자, 이거 어떤 거냐면 이런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요거는 우리가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 취득과 관련해서 우리가 앞에서도 이미 배웠습니다. 어떤 얘기냐? 신탁법에 의한 신탁. 보시니까 자, 보세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신탁법에 의한 신탁을 할 때 믿고 맡기는 사람 위탁자, 믿고 맡는 사람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계속 작년 시험에도 나왔던 것이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이전할 때 이 수탁자의 취득은 과세하네요.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형식 취득으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실상 취득해야 되는데 신탁계약 중에 돌려줘야 되니까 수탁자의 취득은 사실상 취득한 게 아니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 신탁계약 종료로 인한 이 위탁자의 취득, 믿고 맡겼다가 돌려받은 것뿐이니까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요. 근데 또 수탁자가 현찮아서 수탁자를 변경해 수탁자 변경으로 인한 새로운 이 병이라는 새로운 신수탁자도 역시 얘도 믿고 맡은 것뿐이니까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자, 근데 자,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지위를 이전받은 이 새로운 위탁자 있잖아요.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그랬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그래서 새로운 위탁자는 취득세 납세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탁자의 지위를 이전받은 새로운 위탁자는 신탁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요거 여러분들 누가 취득하느냐를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납세무자 중요하다고 그랬고 우리가 쭉 다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 25페이지 05번 취득 시기. 별표시 하나만 하려고 그랬더니 일단 두 개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취득 시기요. 취득세 납세무 성립 시기가 되죠. 취득 시기는 어느 때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납세무 성립 시기가 되고,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하죠. 어느 때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할 것이냐? 신고 납부 기간의 기산점 되고요. 자, 요걸 이제 본격적으로 또 보기 전에 조금만 더 보고 쉴 건데 목 운동 한번 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목 운동. 반대로도 돌리시고,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아이고.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아이고, 평상시에 스트레칭 좀 하시고, 인상, 막 몸을 돌리면서 막 우두둑 하면서 막 경련이 오죠? 평상시에 스트레칭 좀 하시고. 어떤 수강생분은 내가 이렇게 하다가 있죠. 스트레칭 하려고 하는, 이렇게 딱 하기만 하면 벌써 그 전까지는 표정이 딱 이렇게 굳어있고, 뭐, 이렇게 있다가, 이러기만 하면서 몸 푸내시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럼 어제 강의한 곳에서 그런 수강생분이 계시는데, 평상시에 그냥 수업할 때는 왜 이렇게 표정을 굳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심각하게 막 계시다가, 이러기만 하면 그냥 좋아가지고 신나가지고 몸 푸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하여튼 그러면서 그 수강생분은 세법 시간에 제일 좋대요. 왜 제일 좋냐고요? 스트레칭 하니까 제일 좋대요. 아이고, 진짜 소확이네. 아주 그냥 단순한 거에 아주 그냥 작은 거에 행복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는데, 자, 취득 시기는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해요. 28회 시험 때 나왔기 때문에 작년에 제가 출제 가능성 낮다고 그랬고, 올해도 크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올 수도 있고, 자, 그래서요, 취득 시기 일단 별표 2개 하고 보겠습니다. 취득 시기는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해요. 뭐 매매 같은 유상 승계 취득이냐, 무상 승계 취득이냐, 원시 취득이냐, 취득 원인에 따라 다양한데, 일단 1번 매매 같은 유상 승계 취득의 취득 시기가 가장 기본적이죠. 자, 매매 같은 유상 승계 취득은 어느 때를 취득했다고 볼 것이냐? 원칙 언제입니까? 계약상 잔금 지급이래요. 계약서상 거래 당사자 간에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 그때부터 취득세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가론에 보니까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되지 않았다 그러면 계약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또는 사실상 잔금지기를 취득시로 한다. 아닙니다. 계약상 잔금질이 명시한 데다 계약일로부터 며칠? 60일 경과하는 날입니다. 단 거기 화살표를 주의하셔야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서 신고서 제출해서 검증받은 취득이 있잖아요. 요거 객관성이 있어요. 그죠? 우리 과세표현할 때 또 하겠지만 객관성이 있어요. 검증까지 받았으니까. 그런데 헷갈린다고 취득시를 언제로 한다? 계약상 잔금지기로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때는 그때하고 법령 명칭은 바뀌었지만 하여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의 경우 객관성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법령 명칭은 바뀌었지만 옛날에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시로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똑같은 개인 간 거래인데 어떤 때는
계약서를 보고 신고된 계약서를 보고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는데 어느 때는 계약서와 상관없이 사실상 잔금 지급된 때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하니까 헷갈려 안 헷갈려? 헷갈려가지고 요걸 바꿨습니다. 그래서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은 객관성이 있지만 헷갈린다. 어느 때를 취득 싫어한다? 계약상 잔금질입니다. 시험에서 자, 개인 간 매매로 부동산 취득하는데 단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받은 취득임의 경우에는 사실상 잔금지급 취득 싫어한다. X입니다. 계약상 잔금지급이라는 거. 양가로 2번 예외를 봅니다.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 싫어하는 경우가 있죠. 계약서와 상관없이 실제 잔금 지급된다. 이건 아무 때나 인정하면 타들 지들 멋대로 조정할 거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잔금지급이 입증되는 객관적 취득만 인정한다. 그래서 국가, 지자체, 조합으로부터 취득이야. 계약서상으로 잔금지급이 된 2019년 6월 10일이었는데 실제로는 6월 15일 날 잔금 치렀다 그러면 6월 15일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 싫어하고 공무원들이 다 적어놨잖아요. 입증이 되고 수입에 의한 취득, 수입신고 필증에서 입증이 되고 공매나 경매 방법에 의한 취득, 공매대금, 경락대금 치른 날 다 입증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판결문에 의해서 증명된 취득,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 의해서 확정된 판결문으로 입증된다. 이거보다 확실한 게 어디 있어요? 자, 그때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 싫어합니다. 다만 이 판결문에서 화해, 인락, 포기, 자백간주한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이런 것들은 자, 정식 재판 전에 또는 재판 중에 조정하는 절차 속에서 나온 거니까 사실상 잔금지급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화해조서상으로 잔금지급이 입증될 때는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 싫어한다. X입니다. 원칙으로 돌아가서 언제요? 계약상 잔금지급입니다. 법인장부에 의해서 증명된 취득, 법인의 원장, 보조장, 출납점백, 결산서 등 법인장부를 작성 기록하는데 그 법인장부로 입증된다. 이거 자 잔금지급을 입증이 된다고 봐서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 싫어합니다. 근데 단 시험에서 이제 보면 법인과의 거래로 뭘 취득했다. 자 A 법인과 B 법인 간의 거래로 A 법인이 B 법인으로부터 뭐 유상 뭐를 취득했다. 이런 식으로 법인이 계약의 일방당사로 나오면 법인의 법인장부 입증된다고 봐서 어느 때를 취득 싫어한다? 사실상 잔금지급이래요. 자 그래서 객관적인 취득, 제 입에서 나왔다. 객관적 취득, 머리글자를 따서 우리 어떻게 외웠다? 국수, 공판, 법 같은 객관적인 취득은 사실상 잔금지급을 취득 싫어합니다. 그래서 요거 국수공판법 강의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국수공판장 이렇게 강의하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2학년인 거 뽀록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나 처음 공부하는데 이렇게 했다가 뭐라고 막 얘기하다가 야 그거 있잖아 막 사실상 잔금지급 국수공판장 이렇게 얘기하면 2학년이 딴 데서 배워보신 분이에요. 자, 양가로 3번입니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 이거 양가로 3번에다가는 제목 붙여놔야죠. 양가로 3번에다가 뭐라고 제목 붙여놓냐? 계약 해제예요. 자, 계약 해제. 취득세 계약 해제의 경우 한번 봅니다. 계약 해제의 경우인데 계약 해제 봅니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여기가 포인트라고 그랬어요. 하이라이트 표시되어 있네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이 해제가 되고요. 해제된 사실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걸로 보지 않습니다. 취득세 안 냈으면 낼 필요 없고 낸 게 있으면 돌려줍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어떤 서류에 의해서 입증이 돼야 되느냐? 화해조서, 인락조서. 이거 달달 외울 건 아니고 눈에 한번 익혀보세요. 화해조서, 인락조서. 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만 해당하고 공정증서, 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 포함하되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공증받은 것만 해당하고 다 60일이네요. 기간은 다. 법령에 정하는 계약 해제 신고서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제출된 것만 해당하고 4번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요.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에 해당하고 어떤 간에 이런 화해조서, 인락조서 서류에 의해서 해제된 사실이 입증된 경우에 취득한 걸 보지 않습니다.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요. 그런데 시험에서 등기가 된 후, 등기 등록이 된 후 취득일로부터 60일 내에 계약 해제가 되고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으로 입증될 땐 취득한 것을 보지 아니한다. X입니다.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본다는 거 꼭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2번의 연부 취득입니다. 2년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거기 연부 취득이 뭔지 연부가 뭔지 뒷박스에 나와 있죠. 매매계약서상의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을 2년 이상에 걸쳐 일정액 10% 하나에 지급하는 걸 말하는데 연부로 취득했을 때요.
화살표 보니까 제목에 취득 가격의 총액이 50만 원 이하 적용받는 것은 제외. 즉 면세점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연부 취득에 관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연부 취득은 어느 때를 취득이 필요하느냐? 매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래요. 총 연부 금액이 50억짜리 거래인데 매년 10억 원씩 연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5년의 기간에 걸쳐서 연부금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그럴 때 그 매회 첫 해 연부금 지급일이 계약서상으로는 2019년 만약에 6월 10일이었는데 실제 6월 15일 날 연부금 치러지면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합니다. 그래서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닙니다. 사례 문제 나왔을 때 주의하셔야 돼요. 연부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의 경우 취득 시는 언제다? 매회 지급 때는 사실상 연부금 지급일마다를 독립적인 취득 시로합니다. 계약상 연부금 지급일이 아니라는 걸 주의합니다. 이외에 연부금을 완불하기 전에 등기했다 그러면 그 등기일에 일시 취득한 것으로 보고요. 하여튼 원칙 잘 기억합니다. 자, 사실상 연부금 지급이라는 거. 3번 증여 같은 무상 취득의 경우는 원칙 언제다? 계약일이라고 했습니다. 증여는 낙성분료식 계약이다 그랬잖아요. 증여는 낙성분료식 계약이다. 증여는 낙성분료식 계약이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상대방의 승낙이 있어야 되는 계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야, 너는 하는 일이 맨날 그 모양이냐. 너 요새 사업 실패했지 또. 내가 그랬던 얘기 듣고 왔더니 너 보니까 진짜 아유 또 그렇구나 역시. 야, 내가 돈이 남아들어서 그러는데 내가 한 2천만 원 줄까? 상대방이. 됐다 임마. 나 그러면 증여 청약의사 표시인데 상대방이 뭐였어요? 거절했죠? 증여는 계약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증여는 빨리 계약한 날을 취득시키려 하느냐? 사람 마음 갈 때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죠? 내 전 재산을 어디다가 뭐 기부하겠습니다. 어느 사회복지단체에. 그래 놓고 하룻밤만 자면 전 재산은 좀 많은 것 같고 반만 하겠습니다. 하룻밤 더 자면 반에 반 막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증여는 땀만 먹지 못하도록 어느 때? 계약일을 취득시합니다. 증여는 계약일이에요. 증여는 계약일을 취득시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스포츠 기사 보다 보니까 유현진이가 무슨 무슨 상을 하나 받아가지고 5월에 뭐 투상, 하여튼 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건데 5월에 투상이었나? 하여튼 뭐 상 받고서 상금으로 1,000달러. 얼마예요? 100만 원 좀 더 되는 거잖아요. 110만 원 뭐 좀 되는 돈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어디 이제 자기 리치일이라고 그래서 자기 동료 이제 아까 운영하는 어떤 희귀암을 위한 그 재단에 이렇게 기부했어요. 그랬더니 그 댓글 야, 돈 버는 게 얼마인데 겨우 거기다가 100만 원, 1,000달러, 100만 원 기부하냐. 거기다 얹어가지고 한 10,000달러는 기부해야지.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여러분요. 그건 이제 상징적으로 그렇게 한 거고 유현진이가 뭐 돈 아까워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 그런 거 잘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솔직히 우리는 비난하는 사람들, 우리는 생전 100원이라서 기부해 봤어요, 어디? 기부 잘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런데 그 기부 같은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자, 여러분 봅니다. 하여튼 이렇게, 그런 거 기부할 때 보면 있잖아요. 기부할 때 보면, 이렇게 기부하는 액수, 기부하는 액수 이런 거 판넬 만들어 딱 하고, 그 다음에 관계자를 다 나와가지고 이렇게 사진 찍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이제, 그런 거 할 때 근데 되게 이제 액수가 큰 건 다 서면에 있어, 증여계약서. 특히 부동산 같은 것은 다 서면에 있어, 증여계약서 다 합니다. 자, 씁니다. 하여튼 언제다? 증여는 계약일입니다. 시험에서는 증여로 인한 무상취득의 경우 취득시기는, 취득세상 취득시는 등기일로 한다. 아닙니다. 원칙은 언제다? 계약일입니다. 예외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계실. 유증은 언제? 유증계실. 유증계실이라는 게 증여자가 사망했을 때입니다. 하여튼 상속계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 친구야 도와줄까? 고마워 친구야. 그러면은 이런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는 지들 멋대로 조정할 수 있으니까 등기일입니다. 참고적으로 편하게 한번 봅니다. 하여튼 상속은 상속계실. 그 다음에 증여는 어느 때? 계약일. 증여는 계약일. 넘어갑니다. 26페이지 안가로 3번이 또 시험에 또 최근에 나왔던 거죠. 정답 질문으로 나왔었습니다. 다만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아까 유상취득이나 무상취득이나 똑같아요. 계약 해제. 이거 양가로 3번도 계약 해제 제목 달아놨습니다. 이게 옛날에는 유상승계 취득과 무상승계 취득의 계약 해제 내용이 달랐고요. 이 계약 해제 관한 내용이 달라지고 나서 개정된 지 꽤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매년 강의하면서 야 이거 희한하게 이거 중요한 건데 시험에 왜 안 나오냐. 야 이거 진짜 희한하네. 시험에 나와야 되는데 맨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28회 시험 때 나왔었죠. 네, 나왔었는데 한번 봅니다. 해당 취득 물건을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것도 여기가 포인트예요.
어떤 분은 취득일부터 60일, 60일에다가 어떤 교재는 보면 60일에 어떤 교재는 60일에 하이라이트 표시가 딱 돼 있더라고요. 기출되기 전에 60일의 하이라이트 표시 중요하다고 60일을 외우라고 60일에 하이라이트 표시가 돼 있고 그랬는데 어떤 교재는 보니까 그런데 그 포인트는 제가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유 이 양반은 책 쓴 양반은 60일에 하이라이트 표시를 다 해놨더라고 어떤 교재 타사. 제가 다 이렇게 시중에 있는 책들 다 본다고 그랬잖아요. 문제집을 보면서 60일에 하이라이트 표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어떤 교재를 보면서 아유 이 양반 이거 포인트는 그 앞에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이게 포인트인데 60일 여기다가 해놨네. 그래서 내가 웃었었는데 바로 그 해 이제 시험에 나왔어요. 자 봅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계약 해지는 사실이 다음에 언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해서 입증되는 경우는 취득항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그래서 이거 똑같아요. 등기 등록하지 아니하고 계약 해제가 되고 입증이 될 때 취득항으로 보지 않는 거지 등기가 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하고 입증이 되더라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아셨죠? 요거. 자, 그래가지고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다른 분을 뭐 디스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부하다 보면 있잖아요. 수험생분들이 공부 잘하는 수험생과 못하는 수험생의 또 차이점이 뭐냐면 열심히 하는데 점수가 안 나온다 그러면은 바로 이런 거예요. 포인트가 어떤 건지 있잖아요. 엉뚱한 거를 외워, 엉뚱한 거를. 자, 그럼 항상 보면 어떤 법 조문이 있거나 뭐가 있으면은 거기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어떤 건지를 잡아가지고 그 키워드를 정확히 알아야 하고 시험에서 바꾼다면 그 키워드의 의미를 응용해서 묻거나 아니면 그 키워드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키워드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데다가 이렇게 뭐 해놓거나 아니면 다 색칠해놓고 키워드가 어떤 건지를 몰라. 막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자, 항상 공부할 때는 핵심 키워드가 어떤 건지를 알아야 되고 수출제자 입장에서 이걸 시험 문제를 낸다 그러면 어떤 걸 바꿀지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지문을 봐야 돼요. 그래야지 공부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야지 정확하게 지문을 빨리 우리가 읽어낼 수 있습니다. 객관식 시험에서는. 어떤 소리에서 입증이 돼야 되느냐 보면 박스 안에 보니까요. 화해 인락조서, 공정증서, 법령에 정한 계약 해제 신고서요. 그 앞에 그 유상취득의 경우 계약 해지하고 차이점이 있다 그러면 25페이지에 앞으로 한 장 가서 보시니까 유상취득의 경우 계약 해지 양가로 3번 하고 차이점 서류를 보니까 4번이 없죠. 무상취득의 경우는 4번이 없잖아요.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그 부동산 거래 계약 해제 등 신고서 있잖아요. 요게 무상취득의 경우는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그 차이점만 한번 보고 갑니다. 이런 것까지 막 물어볼 가능성은 낮지만 한번 참고적으로 됐습니다. 그 다음에 26페이지 4번 봅니다.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 되는 경우. 지금까지 배웠던 위 1부터 3까지의 유상, 무상, 승계축에 따른 취득일 전에 등기 등록을 한 경우에는 어느 때다? 등기 등록일. 등기 등록이 빠르면 언제예요? 등기 등록일입니다.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 개인 간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예요. 개인 간 매매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계약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예요. 겨울에 여러분한테 물어봤었어요. OX예요. 맞습니다. 원칙은 개인간 매매에 의한 취득이니까 유상승계 계약상 잔금지일이잖아요. 근데 그 전에 등기하면 언제고?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계약상 잔금지일이 빠르면 언제고? 계약상 잔금지일이고. 그러니까 비교해서 중 빠른 날. 이런 응용력을 발휘해야지 고득점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또 질문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매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부동산을 유상승계, 매매로 유상승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상 취득 시기는 사실상 잔금지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OX요. 에? OX. 입을 확실하게 해요. OX. 에? 자, 모아진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런데, 아이고, 자. 금방은 어떻게 그걸 이해한 거예요? 보세요. 지방자치단체 조합으로부터 유상취득했어요. 국수공판법이잖아요. 그럼 언제요? 사실상 잔금지일. 근데 그 이전에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고? 등기일이고.
등기일보다 사실상 장부질이 빠르면 언제고? 사실상 장부질이고 중 빠른 날. 맞잖아요, 여러분들. 똑같은 얘기를 하니까 아까 개인간 유상 취득하고 하여튼 이런 날이 전에 등기일이 빠르면 언제다? 등기일이다. 중 빠른 날 그런 표현도 맞다니까 여러분들. 자, 이거 봐. 금방 하나 응용했다고 그거를 또 헷갈려하고 여러분들. 동그라미 2번 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그래서 까먹으면 알려드리고 계속 상기시켜드리고. 동그라미 2번 봅니다. 민법 839조의 843조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그 취득물건이 언제예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래서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은 남편에서 4명이로 등기한 날, 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이건 한번 알아두시고 이렇게 눈에 귀두시고. 그 다음에 5번 있잖아요. 요 5번이 이제 건축 및 비저번용 토지의 취득에서 요게 이제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요거 정오표 있잖아요. 정오표. 요거 펴놓으시고, 그러고 보니까 시간이 또 좀 됐네. 잠깐 쉬었다가 요 취득 시기에 요 건축의 경우 개정된 내용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